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라는 어찌 보면 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요. 전 세계 기술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바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거대한 건설 현장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 안에서 오가는 기술이나 자본의 규모는 웬만한 국가 예산에 버금갈 정도죠. 그렇죠. 미래 산업의 지형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각 변동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23조 원,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쏟아부어서 짓고 있는 이 초대형 반도체 공장의 실체,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질 미래에 대해서 아주 깊고 생생하게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삼성의 전략이 왜 위험한 도박이라고까지 불리는지, 또 대만의 거인 TSMC는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나 우리가 쓰는 아이폰 가격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이 테일러 공장의 어마어마한 규모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숫자들을 보면서도 이게 현실적인가 싶었거든요. 그렇죠. 공장이라는 단어로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공장이라기보다는 반도체 도시, 아니면 반도체 제국을 건설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부지 면적만 약 48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485만 제곱미터요? 네. 삼성 반도체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평택이랑 화성 캠퍼스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땅을 사들인 겁니다. 잠깐만요. 평택이랑 화성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요? 아니, 그 두 곳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아는데 그건 거의 도시 하나를 새로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저는 그냥 큰 공장 몇 개 짓는 줄 알았어요. 와, 이건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렇죠. 심지어 지금 짓고 있는 공장 말고도요. 앞으로 공장 10개를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둔 상태예요. 10개나요? 네. 이건 단기적인 생산 기지를 짓는 게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는 북미 반도체 허브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인 거죠. 그렇군요. 현장 분위기도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만 매일 7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요. 하루에 7천 명이요? 네. 그리고 이미 완공된 6층짜리 오피스 건물에서는 한 1,0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시작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냥 크레인만 덩그러니 서 있던 황량한 벌판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변화죠. 와, 그 인원들이 먹고 자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진짜 작은 도시 하나가 움직이는 것과 같겠네요. 진행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오는 3월부터 핵심 장비인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시험 가동하고 2026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속도전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조만간 텍사스 주정부에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TCO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었죠. 이게 뭐냐면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일부 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만큼 급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만큼 일정이 촉박하고 하루라도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네요. 그럼 이 거대한 제국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만들려고 하는 게 대체 뭔가요? 바로 미래 기술의 심장, 즉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아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객이 바로 테슬라죠. 보내주신 자료에도 여러 번 언급됐지만 약 23조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서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AI5와 AI6을 바로 이곳 테일러 공장에서 독점 생산하게 됩니다. 첫 고객이 테슬라라는 건 상징성이 정말 크네요.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고객을 그것도 가장 미래지향적인 제품으로 뚫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약 규모가 최소치라고 언급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더 큰 계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테슬라와의 협업은 일종의 시험대인 셈이죠. 여기서 성공적인 양산 능력을 보여주면 그게 최고의 레퍼런스가 되어서 다른 빅테크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퀄컴 CEO도 차세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 칩 생산을 삼성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직접 언급했죠. 아, 그 부분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사실 그동안 퀄컴 같은 대형 고객들은 대부분 TSMC랑 손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 쪽을 기웃거린다는 건 TSMC의 모든 걸 맡기는 현재 구조에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AI 칩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생산을 한 군데에만 의존하는 건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그죠. 공급망 다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텍사스에서 삼성이 테슬라 칩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그야말로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 잘 만들어낸다는 것의 기준이 결국 기술력이겠네요. 자료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2나노라는 단어가 바로 그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대체 뭐길래 다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반도체는 회로의 선폭이 좁을수록, 그러니까 이 나노 숫자가 낮을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로 우겨놓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능은 올라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들죠. 네. 이 나노는 현재 인류가 양산 가능한 기술의 최첨단, 그 정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삼성의 전략이 정말 과감하다 못해 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경쟁사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4나노, 3나노 공정을 먼저 안정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데 삼성은 텔러 공장에 처음부터 한 세대 앞선 2나노를 바로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의 끝판왕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승부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핵심입니다. 단순히 미국의 공장을 짓는 수준을 넘어서 기술의 세대 교체 자체를 미국 본토에서 가장 먼저 해내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죠. 아, 특히 삼성이 도입하는 2나노 기술은요, 기존의 핀팻 구조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진화한 게이츠 올어라운드, GAA라는 신기술을 적용합니다. GAA요? 네. 비유를 하자면 기존 기술이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위에서만 잠그는 방식이었다면요. 이 GAA는 수도꼭지를 사방에서 감싸서 물 한 방울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오, 훨씬 정밀하겠네요. 그렇죠. 전류 흐름을 훨씬 정밀하게 제어해서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걸로 TSMC와의 기술 격차를 한 번에 벌리겠다는 계산입니다. 최고의 신무기를 적진의 심장부에 가장 먼저 투입하는 전략이라니 정말 공격적이네요.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의 다른 한편에서는 이 빛나는 창의 그림자, 바로 수율이라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게 바로 모두가 가장 걱정하는 지점이죠. 수율이라는 게 웨이퍼 한 장에서 결함 없이 만들어지는 합격품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아무리 설계가 뛰어나고 기술이 좋아도 수율이 낮으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그렇죠. 생산 단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고객이 원하는 만큼 물량을 제때 대줄 수가 없게 되니까요. 이 지점에서 자료들을 비교해보니까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과거 삼성이 3나노 공정을 처음 도입했을 때 초기 수율이 10%에서 20%대에 머물렀다는 건 거의 재앙 수준이었잖아요. 네, 아픈 경험이죠. 10개를 만들면 8개, 9개가 불량품이라는 얘긴데 이번에도 그걸 반복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정말 이 도박이 성공할 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시장의 우려가 바로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죠. 더군다나 경쟁사인 TSMC는 대만 공장에서 이미 양산을 시작한 2나노 공정의 수율이 70%에서 90% 수준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70에서 90%요? 네, 이건 매우 안정적인 대량 생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거든요. 반면 삼성은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니죠. 그럼 상황이 좀 비관적인 것 아닌가요? 그런데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의 2나노 파일럿 라인, 그러니까 시험 생산 라인에서 수율 50%를 달성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0%요? 네, 50%는 아직 TSMC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시장의 비관 눈을 잠재우기에는 충분한 숫자입니다. 3나노대의 그 뼈아픈 시행착오를 딛고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는 중요한 신호인 거죠. 아하.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현재 2세대 공정인 SF2P 프로모션을 본격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궤도에 올랐으니 믿고 맡겨달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는 거네요. 결국 이 수율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느냐가 테슬라와의 계약 이행은 물론
퀄컴이나 다른 빅테크 고객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한국 본사의 에이스급 엔지니어들을 텍사스 현장에 대거 파견한 이유도 바로 이 수율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테일러 공장의 성공 여부는 사실상 이 엔지니어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시야를 좀 넓혀보죠. 자료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그려지더라고요. 한쪽 자료에서는 삼성이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사업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고, 다른 쪽 자료에서는 기존의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엄청난 호황이라 삼성이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바로 그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해야 현재 삼성의 전략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벌어지는 일은 메모리 사업이라는 현재의 캐시카우에서 짜낸 신선한 우유로 파운드리라는 미래의 새끼 소를 무럭무럭 키우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걸 바로 투트랙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파운드리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현재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메모리 사업의 수익으로 뒷받침하는 거죠. 아, 그리고 마침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엄청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거든요. 슈퍼사이클이요? 네. 지난 분기에 D램 가격이 분기 만에 30% 이상, 낸드 플래시는 20%가량 급등했습니다. 분기 만에 30%요? 이건 그냥 가격이 오른 수준이 아니라 폭등이네요. 그렇죠. 이 덕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바로 이 막대한 현금이 테일러 공장 투자와 2나노 수율 안정화를 위한 실탄, 즉 든든한 자금줄이 되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메모리 시장이 불황이었다면 파운드리에 대한 이렇게 과감한 투자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흥미로울 선순환 구조네요. 그런데 이 동전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호황이지만 이 메모리를 사서 스마트폰이나 PC를 만들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재앙이겠네요. 맞습니다. 완제품 업계는 원가 쇼크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 제조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10%에서 20%에 달하는데 이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니까 직격탄에 맞을 수밖에 없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그럼 애플이겠네요. 바로 애플입니다. 아, 애플의 주가 상승률이 작년에 2022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는 자료가 있었는데 그 배경에 이런 메모리 가격 상승이 있었던 거군요. 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PC 제조사인 HP 역시 메모리 비용 증가로 올해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들 기업은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진을 줄여서 이익 감소를 감소하거나 아니면 제품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요. 우리가 쓰는 아이폰이나 노트북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반도체 시장의 나비 효과가 우리 지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최대 경쟁사인 TSMC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TSMC 역시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 요구, 그러니까 중국과 너무 가까운 대만에만 생산시설이 몰려있으니 공급망을 다변화하라는 압박에 맞춰서 애리조나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의 움직임에 아주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TSMC의 대응 방식은 삼성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모험보다는 압도적인 규모로 맞서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미 건설 중인 공장 외에 추가로 5개 이상의 공장을 더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은 최첨단 2나노 GAA 기술이라는 날카로운 창으로 한 발 앞서가려 하지만 TSMC는 약간 더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생산 규모와 안정성이라는 견고한 방패로 삼성의 도전을 막아내는 형국입니다. 기술의 삼성과 규모의 TSMC, 이 두 거인의 전략적 차이가 미국 땅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거대한 체스 게임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서 벌어지는 세계 반도체 제조업의 미래를 건 거대한 패권 다툼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각 플레이어의 포지션을 정리해보면 그 그림이 더 명확해지죠. 삼성은 메모리 시장의 슈퍼사이클로 얻은 막대한 자금을 등에 업고
GAR라는 최첨단 2나노 기술을 미국에 가장 먼저 도입하는 굉장히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베팅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수율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면 TSMC는 안정성을 택했고요. 그렇습니다. TSMC는 삼성보다 한 세대 정도 뒤처진, 하지만 이미 검증된 기술로, 그러나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성과 규모로 무기로 삼성의 도전을 방어하겠다. 어찌 보면 더 교과서적인 전략이죠. 이 거인들의 싸움이 단순히 두 회사의 점유율 경쟁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경쟁의 결과는 단순히 두 회사의 희비를 가르는 것을 넘어섭니다. 앞으로 누가 차세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의 심장을 공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아, 이는 곧 전 세계 IT 생태계의 판도를 바꾸고 기술 패권의 항방을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텍사스 테일러의 작은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먼지 하나하나에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과 각국 정부가 그토록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